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서 한국 화물선을 공격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란의 반응이 좀 특이해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누가 한 짓인지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가짜 깃발 작전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이란인 척 위장해서 공격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짜 깃발 주장 믿을 수 있을까요? 이란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해왔어요. 이번에도 특정 국가 이름은 안 밝혔지만 맥락상 같은 뉘앙스인 거죠. 반면에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외의 다른 공격 주체일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한국이랑 이란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주한 이란 대사관까지 나서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하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근데 부인하면서도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안 내놨거든요. 증거 없이 강도만 높이는 부정, 이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닐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남호 피격이 일어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동시에 아주 대담한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바로 호르무즈 세이프라는 비트코인 기반 해상보험이에요. 이름은 보험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험이 아니에요. 우리 해협 안전하게 지나고 싶으면 돈 내! 라는 통행료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비트코인이냐고요?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차단된 상태거든요. 달러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적이 어렵고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선택한 거예요. 이란 정부는 이 보험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전쟁 중에 자기네가 위험하게 만든 바닷길에서 그 위험을 담보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물론 이 보험 현실적으로 외국 선주들이 쉽게 가입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이란이 발행한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할 수 있거든요. 미국한테 걸리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루에도 10에서 20%씩 출렁이잖아요. 국제해상거래의 결제 수단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보험 상품이라기보다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더 가깝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럼 이 와중에 미국이랑 이란은 물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뒤에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이란이 14조항으로 된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 내세워서 미국에 전달한 거거든요. 이란이 내민 패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란의 요구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달라는 것, 또 하나는 제한적이나마 핵 활동을 계속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전쟁 피해 배상도 요구했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바로 우라늄 농축 중단이에요. 미국 입장에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란 제안서엔 그 부분이 쏙 빠진 거예요. 미국도 완전히 냉랭하게 대한 건 아니었어요. 협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협상 기간 동안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동결 자산도 25%는 해제해주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고 해요. 제재를 조금씩 푸는 당근을 내민 거죠. 그런데 이란은 25%는 부족하다며 미국이 더 양보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딱 며칠 전에 자기 입으로 핵 프로그램 20년 중단이면 괜찮다 라고 했던 말을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현재로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생각 없다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이 여기서 나와요. 19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이 보류된 건데 그 이유가 미국 내부 결정이 아니었어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즉 중동의 핵심 친미 국가들이 트럼프한테 직접 공격 좀 멈춰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트럼프는 본인 SNS에 이 나라 지도자들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어요. 동맹국들이 나서서 전쟁을 막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은 이란이랑 같은 동네 살잖아요. 전쟁이 나면 자기들도 불똥을 맞는 거예요. 특히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사우디, UAE 같은 산유국들도 원유를 제대로 수출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입장에선 우리 이란 혼내주는 거 찬성인데 지금 당장 전면전은 좀 기다려줘 라는 거예요. 동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보류를 발표하면서도 아주 명확한 단서를 달았어요.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이란 공격을 가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군에 추가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잠깐 멈추는 거지 총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은 봐주는데 내일은 장담 못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일엔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고위 안보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남호 피격 연이은 부인부터 비트코인 통행료,
종전한 협상, 공격 보류까지 이 모든 사건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터진 거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 패를 높이기 위해 호르무즈에서 긴장을 계속 올리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란의 협상안은 미국이 원하는 핵심을 빼고 있고, 미국은 양보 없다고 하면서도 물밑에선 조건을 논의하고 있고, 우리 선박이 그 긴장의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협상이 타결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군사 옵션을 꺼낼지 앞으로 며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